티어메이커 시간입니다. 한준현님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 혹은 공미에 이어서 오늘은 공격수로 넘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많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일정이 모르겠지만 진짜 빠듯하셨어요. 진짜 제가 일정표를 A4 용지에 쓰고 다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마. 그쵸. 네. 거의 지옥입니다. 네, 지방도 다녀오시고 네. 그것도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다녀오신 일이 많았고 네, 부산, 대전 다 네. 다녀왔고요. 그리고 계속 또 뭐 협회 이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루틴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티어메이커는 하나쯤 날려야 되지 않나. 지금 뭐 그런 고려도 할 정도로 네. 제정신이 아닌데 이 후보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공격수를 일단 좀 뽑아놓은 지금 멤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 KBS 옐로우 카드 이런 프로그램 같았으면 옐로우 카드가 있잖아요. 꺼내죠 경기 중에 이렇게. 임의원님께는 드리기 싫은데 네. 일단 후보에 하나.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성격의 포워드들이 너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10번처럼 이야기하는 뭐 바지오 선수, 베르캄프 선수, 델피에로 선수 이런 선수들과 정말 이제 9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바니스텔로이 선수, 바티스투타 선수, 뭐 드록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마구 섞여 있거든요. 그쵸.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부류가 다르니까. 여기 이제 심지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즈만이라든가 뭐 토마스 뮬러라든가 뭐 스토이치코프라든가 별의별 선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한 25명 안팎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후보를. 네. 그런데 주신 것만 30명이더라고요. 결국 또 5명이 추가가 됐군요. 어쨌든 이 후보 선정 자체에 옐로우 카드를 한 석 장 정도는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네. 여기 후보들 가운데 정말 한 명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21세기 선수 아닙니까? 네, 21세기까지 어쨌든 커리어가 좀 걸쳐 있어야 되잖아요. 네. 90년대 중후반에 관둔 선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에릭 칸토나 선수. 칸토나. 그쵸. 칸토나는 일찍 은퇴했기 때문에. 네, 임 의원님 아시잖아요. 그 989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념비적인 트래블 당시에 이미 칸토나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죠. 다른 어떤 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그쵸. 뭐 영화제 같은 데도 이제 출품되는 프랑스의 뭐 예술 영화 뭐 여러 유형의 영화에 이제 출연한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칸토나 선수는 평소 자기 지론이 자기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만 딱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새로운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멋지게 떠났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을 때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그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또 회의감이 조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놓은 맨유의 한계가 여기까지란 말인가. 그 시기는 그 자체도 위대한 성과긴 했지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칸토나 선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사실은 나이로만 보면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있었어도 될 나이인데 어쨌든 일찍 관뒀습니다. 그래서 칸토나 선수는 21세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선수인데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부 선수들 가운데 조지 웨아 선수, 나보르 수케르 선수,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선수가 있어요. 그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수들은 그런데 사실은 21세기랑 걸쳐 있는 건 맞는데 사실 21세기의 이 세 선수의 커리어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스토이치코프 같은 경우가 21세기쯤이 되면 미국 리그 이런 데서 활약하던 시절이거든요. 현역 시절에 마이미가 이제 21세기에 잠깐 걸쳐있던 거죠. 그 리그들을 제가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선수의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21세기는 사실 없는 걸로 봐도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웨아 선수나 수케르 선수는 유럽에 있기는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웨아 선수도 정말 말기에 그 프리미어 리그도 오거든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그 중계 볼 때 웨아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수케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케르 선수는 특히 이제 99-2000 시즌 아스날이 UEFA컵 결승에 올랐을 때 아스날의 넘버 4 스트라이커쯤 됐어요. 그러니까 티에리 앙리, 데니스 베르캄프가 있고 여기 은완코 카누에 나보르 수케르까지. 수케르 선수도 뭐 프리미어리그 뛰는 것도 봤죠. 제가 봤는데 아스날에서 그 시즌 정도면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끝물이고 그 이후에도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에 잠깐 있기는 했는데 역시 뭐 별반 성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커리어가 꺾인 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조르카이프 선수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웨아 선수나 수케르 선수는 정말 커리어 말년에 잉글랜드에 온 적은 있는데 거기서의 기록들은 거의 이 선수들 커리어에서는 없는 걸로 쳐도 무방한 정도고 조르카이프 선수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조르카이프 선수도 21세기에 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볼튼에서
거의 신이었습니다. 그때는 볼튼의 축구 전술에 있어서 꽤 핵심적인 역할을 조르카이프가 네. 볼튼에 오는 것 자체가 볼튼 팬들조차도 놀랄 놀라울 정도로 네. 저 정도의 인물이 어. 우리 팀으로 온다고? 그때 이제 조르카이프와 더불어서 디가리 선수가 버밍엄을 갔는데 버밍엄에서도 역시 크리스토프 디가리가 오니까 놀랐어요. 그렇죠. 디가리가 온다니. 네, 네.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로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커리어를 지니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한 저 3명 정도는 사실은 21세기에 끼워넣기는 조금 그래요. 네. 그런데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 제가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팬들을 위해서 네. 좀 많이 넣겠습니다. 네. 에딘손 카바니가 없고요. 곤살로 이과인도 없고요. 카바니 이가인. 라다멜 팔카오도 없습니다. 말카오 그렇죠. 근데 네. 이 지금 요 세 선수 같은 경우는 21세기 전 세계 스트라이커들 통틀어 봤을 때 골수가 무진장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여기에 크리스티안 비에리 선수. 비에리 선수는 물론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가 걸치는 선수긴 합니다만 비에리 정도의 선수는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독골하면 비에리. 네. 그리고 알렉산드로 델피에로 선수의 또 델피에로. 영혼의 파트너. 파트너인 나비 트레제게 선수도 없습니다. 트레제게 선수도 골수가 아유, 어마무시한 선수 아닙니까? 굵직한 공격수. 예, 게다가 네. 뭐 프랑스 대표팀과 더불어서 또 뭐 커리어도 뭐 좋은 선수고 유벤투스와 더불어서도 또 커리어가 네. 좋은 선수인데 트레제게 선수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디에고 포르란 선수가 또 없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에 지금. 네, 디에고 포르란 선수는 물론 10번 내지 9.5번 느낌도 있지만은 그리고 뭐 윙포워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선수입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루이스 수아레스, 에딘손 카바니의 조금 더 앞에는 폴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게다가 라리가에서 또 비아레알, 뭐 아틀레티코 거치면서 계속 잘했었고 뺄 수 없는 선수거든요. 21세기 A매치에 역시 우루과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A 매치 뭐 클럽 다 클럽팀도 통틀어서 마찬가지고. 네. 폴란 선수의 퀄리티와 커리어라면은 뺄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토레스 선수도 없습니다. 오, 네. 토레스도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토레스 선수는 물론 고점이 좀 짧기는 해요. 그쵸. 고점이 네. 좀 짧고 이후에 실망스러운 기간이 오히려 더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페르난도 토레스 정도면은 그 정말 잘하던 시절에 EPL에서는 EPL에 거의 뭐 얼굴처럼 내세우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 아니었어요? 빨간 토레스라고 네, 얘기하던. 이른바 빨토. 네, 그쵸. 그 네. 빨토 시절은 정말 세계 축구를 풍미했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써오진 않았는데 오면서 생각이 났어. 아, 이 선수도 넣는 게 좋겠다.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네. 이태리 아드리아노. 선수. 네. 네. 아드리아노 선수는 솔직히 정말 그 잘했던 한 2, 3년 동안 있잖아요. 만약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다 발현했으면 최소 A 플러스 가능했고요. 오. 최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3단계 이상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A 더블 플러스까지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재능은 진짜 엄청나요. 네, 그 정도의 위력을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보여줬어요. 뭐 리그에서도 그랬고 특히 코파 아메리카 같은 네. 또 메이저 대회에서도 그랬고 브라질 소속으로. 정말로 놀라운 그러니까 호나우두 이후에 정말 브라질 축구를 호나우두처럼 이끌어갈 수 있을 제목이었죠 실제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기 관리 실패로 인해서 아주 그 고점이 정말 짧았는데 그럼에도 아드리아노 선수도 저는 차 타고 오면서 드는 생각이 넣어야겠다. 그래서 37명. 네. 여기 뭐 공격수가 물론 이제 여기 다양한 선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양한 기준과 인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누적 골수도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카바니, 이구아인, 팔카오, 트레제게 뭐 이런 선수들이 제외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리스럽지만 37명을 갖고 가겠습니다. 아, 오히려 팬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희생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37이면 둘로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명히 이른바 크리에이티브 스트라이커들이 있거든요. 창의적인 유형. 그 유형이 정말 공격형 미드필더 수준인지 아니면 뭐 초진 스트라이커일지 아니면 뭐 측면도 뛸 수 있는 선수인지 여러 유형이 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조금 더 이제 골 넣는 데 집중하는 스트라이커들과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스트라이커들을 좀 나누는 것도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37명씩이나 결국 최종 후보를 갖고 한다 하면은 사실은 두 회차로 하는 게 맞아 그쵸. 보이거든요. 네. 네, 오늘도 고난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네. 네. 한의원님의 희생입니다. 네, 그래서 37명을 갖고 하니까 설명은
정말 짧게 할 겁니다. 어차피 남는 건 또 짤방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결과가 사실 제일 네, 그래서- 남는 법이니까. 네.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것도 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호날두와 메시는 이제 이 자리에 넣어야 하는지 마는지. 아마 아. 팬분들이 공격수라고 하면 호날두 메시도 보고 싶어요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선수 모두가 윙포워드로서 이제 커리어의 출발점에서는 있었죠, 당연히.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10번, 9.5번 그리고 윙포워드 성향도 성향을 있죠. 지니고 네. 있으면서 실제로 윙포워드 본 시절이 있었던 선수들. 그쵸. 그런 선수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은 메시, 호날두 선수 정도면 사실은 오히려 중앙 공격수 내지는 뭐 프리롤 이런 거 한 시간이 윙포워드 시간보다도 이제는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메시, 호날두 선수 사실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선정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후보는 이스타에서 선정한 거고 메시, 호날두 선수를 같이 빼놨다는 거는 이제 다른 회차에서의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대신 이제 제가 추가하는 선수들은 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쭉 한번 배치를 하고 이후에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배치하겠습니다. 네, A-부터 갈까요? A-부터 할까요? 네. A- 앞부터 네. 미로슬라프 클로제, 클로제, 페르난도 토레스, 토레스, 네, 곤살로 이과인, 이과인, 다비 트레제게도 추가됐던 네, 선수죠. 라다멜 팔카오. 팔카오 추가된 선수. 있는 선수 나왔어요. 어, 에르난 크레스포. 크레스포, 마지막이 나보르 수케르입니다. 수케르까지. 네. 네. 쭉 얘기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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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A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A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차 타고 오면서. 네. 아드리아노. 아들이야. 네, 없는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누적치로만 따지면요. A-에 있는 선수들이 화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적치로 왔을 땐 너무 짧으니까. 내가 아드리아노보다 잘한 시간이 뭐 한 7, 8년인데 네.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쵸. 선수들이 스텝 봐라. 네. 딱 고점이 몇 시즌밖에 안 된다. 네. 두세 시즌밖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클로제 같은 선수가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데 네. 내가 월드컵 골이 몇 골인지 알아? 16골이야. 아드리아노가 뭐 한 게 있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진 재능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보여줬던 경이로움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A도 낮은 거예요. 낮은데 이제 나중에 위쪽에서도 그런 선수가 하나 나오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위쪽에 나오는 선수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놀라운 임팩트를 저도 받았어요. 이 축구사에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것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음에도 그것을 결국에 가서는 충분히 다 썼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선수가 존재합니다. 재능을 이제 다 발현하지 못한 선수들이죠. 네, 네. 저는 사실 그 놀라움이라는 팩터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평가 요소인 네.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다 쓰지 않고 커리어를 끝났다. 마쳤구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지 베스트와 요한 크루이프를 놓고 누가 더 나은 선수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크루이프가 모든 축구 평론가들이나 뭐 잡지나 모든 곳에서 위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저도 크루이프를 뭐 역대 탑5 뭐 이런 거 할 때 4위 아니야? 라고 제가 네.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크루이프가 베스트보다 위는 위인데 그런데 특정 국면에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재주만 갖고 비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고점일 때 1대1에 누가 더 강했어. 그러니까 크루이프 선수도 절묘한 발재간이 있죠. 크루이프 턴을. 그 네. 크루이프 턴을 비롯해서 그 크루이프 선수도 예전 영상 보시면은 그 절묘한 드리블로 뭐 제치고 네. 가고 뭐 이게 있는데 그래도 원온 시츄에이션 1대1에서는 조지 베스트 선수가 저는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북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그 지역에서 예선 같은 조였어요. 두 선수 이제 국가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크루이프 선수나 네스켄스 선수는 고점이었고요. 조지 베스트 선수는 이미 술 너무 많이 처먹어서 이미 맛이 간 시점이었어요. 70년대 중반쯤 얘기예요. 네. 조지 베스트 선수 그나마 좀 제대로 했을 때는 70년대 초반 정도까지거든요. 아주 초반. 그 시점이 좀 지나고. 그 시점이 이미 몸도 좀 네. 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그 당시 이미 크루이프 선수는 세계 최고 선수 소리를 들었거든요.
조지 베스트 선수가 그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북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경기하기 전에. 요즘 세계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 것 같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펠레 선수도 70년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좀 쉬다가 이제 미국 간 뭐 그런 정도 시대였기 때문에 베스트 선수가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요한 크루이프 선수가 제일 축구를 잘해요. 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기자의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그 크루이프가 당신과 비교하면 어떻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조지 베스트가 내가 오늘 그라운드에서 크루이프를 맞닥뜨리면 크루이프 다리 사이로 볼을 빼겠다. 넌맥을 하겠다. 예고를 해버렸네요. 예고를 네. 했어요. 실제로 했대요. 아... 실제로 하고서 기자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서 딱 사인을 봤지? 마치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느낌. 그런데 심지어 그날 네스캔스한테도 했다는 썰이 있어요. 크루이프에게만 한 게 아니라 상대 이제 에이스 두 선수. 그게 이제 조지 베스트가 술 취하고 좀 살쪘을 때 했다는 얘기예요. 천재성이 대단해. 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진 기량 자체는 조지 베스트도 특정 국면에서는 요한 크루이프보다 우위였던 점이 있으나 근데 그렇죠. 우리가 선수를 평가할 때는 결국 그 선수의 누적치가 어떤지 얼마나 더 꾸준하게 많은 걸 보여줬는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그러면 카카를 왜 그렇게 높이 놨어? 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겠지만 네. 카카 선수는 저는 아주 짧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 짧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적으로 아드리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리아노나 베스트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거를 다 보여주지 않고 끝난 선수들이에요. 근데 카카 선수는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닐 뿐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정말 120%다 쏟아 부었던 선수죠. 우리는 카카의 고점을 본 거죠. 기대의 고점을. 그런데 아드리아노나 조지 베스트는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굵직한 거를 더 했을 수 있는 유형들이다. 이따가 그런 선수가 하나 더 나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하자면 질라탄 선수입니다. 질라탄도 기대치가 높아요. 질라탄은 그러니까 조금 좀 특이한데 아드리아노나 베스트처럼 자기 관리가 안 된 케이스는 아니고요. 누적과 장수만 보더라도 엄청난 누적치잖아요. 한때 파리 최다 득점자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브록의 나이에도 뛰었으니까. 그리고 트로피도 많이 들었어요. 질라탄 선수가. 그리고 놀라움의 견지에서 따지면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죠. 뭔가 좀 되게 독특한 동작의 어떤 슈팅이라든지 연계들도 많았습니다. 아유 그 키에 그러니까 마르코 반 바스텐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그 유려한 드리블 실력, 발재간 거기에 30m, 40m에서도 오버헤드를 때려 넣는 그 잉글랜드전에 그런 미친 플레이들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질라탄 선수도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말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정상권에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질라탄 선수도 이따가 보시면 그런 게 약간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 질라탄의 티어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A가 아드리아노였죠? 그리고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성격이 다른 선수지만 알렉산드로 델피에로. 역시 성격이 다른 선수지만 토마스 밀러. 세르히오 아구에로. 알란 시어러. 신이 나오실 차례입니다.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드록바. 자, 일단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일단 여기 이 세 명 중에는 아구에로가 제일 높긴 해요. 저것도 논란되겠다 또. 저것도 논란되겠다. 이게 사실 비교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아구에로, 시어러, 드록바. 뭐 골수는 이제 시어러가 높은데 그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에게 준 인상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지난해 차들도 그랬었죠. 에딘손 카바니 선수.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욕 먹을지 모르는데. 라울 곤살레스 선수. 루드 반 니스텔로이 선수. 디에고 포르란 선수. 자블란이 마스터. 한동안 같은 팀에 있었던 반 니스텔로이와 포르란. 그렇죠. 맨유에 있었죠. 포르란 선수는 맨유에 입단했던 시절이 참 후회되는 시절이에요. 사실은. 남미에서 이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이 데려간 건 맞는데 포르란 선수가 물론 이제 당시에 맨유 멤버 구성도 있고 하기도 했고 이제 본인이 나왔을 때 충분한 걸 좀 못 보여준 면도 없지는 않지만 조금 맨유가 좀 너무 아깝게도 잘 활용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 시기가 조금 과도기 같은 느낌도 있었죠. 그리고 포르란 선수의 어떤 기량도 조금 과도기적인 면이 있었던 데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요소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그 어느 리그 이상으로 남미에서 잘한다는 선수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은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또 남미 선수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런데 그 예전에 정말 90년대 말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잉글랜드에서 남미 선수를 찾아보기는 진짜 보기 드문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브라질의 주니뉴 파울리스타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드즈브러 이제 10번을 뛰었던 선수. 네, 그 전술적인 10번. 네. 페르남부카노 선수가 아니고요. 네. 주니뉴 페르남부카노 선수는 이제 파울리스타 선수보다 더 후배고 네. 둘 다 크리에이티브한 선수기는 했는데 창의적인 선수기는 했는데 그래도 유형이 좀 다르죠. 그렇죠. 페르남부카노 선수는 주로 킥으로 풀어가는 선수라고 네. 한다면 주니뉴 파울리스타 선수는 그 고점에 있을 때는 진짜 저돌적이면서도 테크니컬한 드리블러이면서 네. 파괴자 같은 크랙 같은 그런 유형의 또 플레이메이커예요. 그래서 페르남부카노와 파울리스타는 좀 다른 선수인데 어쨌든 그 주니뉴 파울리스타 선수가 그래서 잉글랜드 리그 역사에서 보면 정말 별종적인 선구자로 취급을 받아요. 그 10번 롤에 대해서. 그리고 남미 선수 눈 씻고 볼래도 없는 시절에 와서 뛰었으니까. 포르란 선수가 맨유 갔을 때는 20대 초반 뭐 비교적 좀 젊은 나이였는데 남미 선수가 바로 그렇게 멋지게 적응하기에는 주니뉴 파울리스타 선수가 약간 특이 케이스고 쉽지가 좀 않았어요. 그런 게 조금 저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고 포르란 선수 뒤에는 크리스치안 비에리 선수. 그래서 A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A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구에로, 시어러, 드록바 사실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세 선수 중에서 일단 드록바 선수는 그 엄청난 클러치 능력, 엄청난 아우라. 스토리도 멋있고. 그 제가 말한 아우라라는 부분은 첼시의 어떤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역할. 그렇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줄 것 같은 우리의 큰형님 같은 역할. 실제로 뭐 체격으로 봐도 큰형님 같은데 그 드록바 선수는 그런 어떤 역할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뭐 툴도 드록바 선수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툴도 뭐 엄청나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한다거나 뭐 엄청나게 화려한 발재간을 구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어떤 피지컬을 활용한 툴은 저는 꽤 좋았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드록바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 성향의 선수가 아닌 한은 아구에로, 시어로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결국은 골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록바 선수와 델피에로 선수를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드록바 선수와 그리즈만 선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드록바 선수와 시어로, 아구에로를 비교할 때는 드록바 선수의 최대의 핸디캡은 역시 골의 기복이에요. 득점력. 그러니까 아주 많이 넣은 시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시즌이 드록바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반면에 아구에로, 시어로 선수는 저는 훨씬 더 꾸준히 많은 골을 대량 생산을 해냈던 선수들이라는 생각이고 아구에로 선수가 시어로 선수보다는 제 마음에는 좀 더 드는 툴이죠. 좀 더 무기가 많죠. 아구에로 선수. 물론 이제 시어로 선수의 그 정교한 헤더 능력, 대포알 같은 슈팅 능력 이 두 가지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선수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아구에로 선수가 그래도 더 다양한 툴로서 저한테는 인상을 남겼던 선수예요. 저는 시어로 선수가 사실 그 잉글랜드 안에서 저 세계 이적료 신기록 세울 때도 그게 뉴캐슬에 갈 때 세운 거잖아요. 블랙번에서.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시어로 선수를 예를 들어 이탈리아 클럽이 데려가서 90년대에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용을 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도 시어로 선수가 꽤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어로 선수의 선수 등급 자체를 제가 그 당시 잉글랜드 리그의 약세 때문에 일부러 낮추진 않아요. 시어로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티스투타 선수가 더 앞에 있지만 바티스투타 선수보다 시어로 선수가 부상을 여러 번 앓으면서도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평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로 선수가 큰 부상도 종종 당했던 선수인데 그럴 때마다 되게 강인하게 일어났어요, 다시. 그리고 골수도 그렇게 줄지도 않았고. 그렇죠. 기복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구에로 선수가 그래도 시어로 선수보다 좀 더 번뜩이는 플레이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다른 질문 없어요? 이외의 이제 질문은 역시 라울 곤잘레스와 관련된 이슈가 레알 팬분들 사이에서는 좀 있지 않을까. 라울 선수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등단을 해서 그 스타가 많았던 레알에서 뭐 급속도로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라울 선수도 완전한 9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10번 끼가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정말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나름 유럽 축구 매니아들 그때는 정말 소수였지만 끼리는 막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뭐냐면 베르캄프가 최고냐, 델피에로가 최고냐, 라울이 최고냐.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처진 스트라이커의 교본처럼 여겨졌던 세 명이거든요. 게다가 베르캄프는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고 델피에로는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고 라울은 스페인에서 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논쟁도 있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라울 선수가 넣은 골들 가운데 인상적인 골들에는 절묘한 칩샷이 많거든요. 네. 그것도 베르캄프 선수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르캄프 선수도 아약스 때부터 커리어 전체를 보면 베르캄프의 위대한 골들 중에는 칩샷들이 꽤 있어요. 번뜩이는 골. 예, 예, 예. 꽤 있는데 그래서 그 라울 선수도 위대한 선수인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 티어가 벌써 다 나왔지만 네. 그 세 선수를 비교하라 그러면 베르캄프가 가장 위고 그 다음이 델피에로고 라울이 가장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베르캄프나 델피에로에 비해서는 창의성 꽉이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창의성이 조금 약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라울 선수가 엄청 더 파괴력적인 무기를 또 보유한 스트라이커는 또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함이 있어요. 위대한 선수 네. 이런 것은 전제로 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뭔가 그 한방 그런 능력은 저는 라울 선수는 조금 약했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선수들보다 베르캄프가 결국 위에 있다는 건데 네, A 베르캄프- 플러스 티어를 한번 봐볼까요? 베르캄프 선수 상당히 위에 있는데요. A 네. 플러스에서 안 나오는데요. 스포일러 하자면. 그 위로 갑니다. 그러면. 네. 저는 베르캄프 선수를 정말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더 위에 있습니다. 네. 자, A 플러스는 이 선수는 사실은 더 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A풀에 놓습니다. 네. 해리 케인. 해리 케인. 네. 사실은 오늘 나온 선수들 가운데 가장 동생이죠. 그쵸. 케인 선수가 네. 그리즈만 선수보다도 동생이잖아요. 93년생이니까. 네. 그리즈만 선수는 어느덧 30대 지금 91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즈만이 그러면은 32~33살 됐어요. 그리즈만 선수는. 케인 선수는 이제 30줄로 접어드는 거고. 네. 토마스 뮬러 선수는 그보다 더 위고. 그쵸. 그래서 오늘 나온 선수 중에 가장 동생인데. 막내, 네. 그리고 케인 선수는 뭐 지금 여름에도 이적설이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케인 선수는 제 생각에는 더 갈 여지가 있는 선수예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는 A 플러스의 첫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 논쟁이 분명히 또 나올 텐데 그 다음이 저는 루니 선수. 케인 대 루니, 잉글랜드 네. 선수의 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어떤 특징들도 있고 강점들도 있고 무엇보다 툴이 많은 공격수 하면 사실 케인과 루니가 좀 많이 꼽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둘을 비교하면 조금 다르죠. 케인 선수가 아무리 중원으로 내려온들 그래도 네. 전방 공격수 느낌. 루니 선수는 팀이 요구하기만 하면 뭐 어느 위치에 가서도 정말 왕성하게 뛰면서 팀의 살림꾼 네.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는데 케인 선수와 루니 선수의 저는 비교에서는 루니 선수가 좀 더 이제 컴플리트 풋볼러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격수에서 지금 티어 메이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더 컴플리트 포워드는 케인인 것 같아요. 포워드로는. 그러니까 정말 그 보다 전방에 가까운 지역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결합시킨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나머지 어떤 루니 선수의 활동성 그리고 이른바 옛날 팬들이 얘기하셨던 절구통 드리블 뭐 사실 그런 유형의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 뭐 여러 가지 루니 선수가 케인 선수를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컴플리트 플레이어일 수는 있다. 컴플리트 포워드가 아니라 컴플리트 풋볼러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포워드에서 그냥 굳이 티어를 나누라면 저는 요즘 같아서는 두 선수 중에 누구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백지 반의 반장이라도 케인 선수 쪽으로 조금 기울어요. 파괴력, 공격수로서의 파괴력은 결국 케인이 좀 더 우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케인 선수는 이제 30이기 때문에 그쵸. 아직도 좀 더 열려있는 커리어예요. 더 올라갈 수 네, 있는 네, 케인이 네, 되겠고요. 그 다음이 안드리 셰프첸코 선수. 셰프첸코. 네. 셰프첸코 선수가 디나모 키예프, 밀란 뭐 정말 멋있는 시절들을 많이 보냈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셰프첸코 선수도 주력에 조금 의존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약화된 상황에서 잉글랜드로 넘어와서부터는 제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죠. 그게 이제 첼시에선 좀 꺾이고만 이유가 되었군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유형의 아주 골잡이였던 건 확실하거든요. 셰프첸코 선수가. 저는 셰프첸코 선수 디나모 키예프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막 빅클럽들 다 잡고 할 때부터 저는 봤어요. 그 당시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저 케이블 채널에서 저 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라이브는 아니지만 녹화 중계가 일주일에 그 요일별로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셰프첸코 선수를 좀 봤는데 그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컴플리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컴플리트한 느낌은 아니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절정기에서만 잘할 수 있는 선수. 주력에 의존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셰프첸코 다음이 사무엘 에토. 사무엘 에토. 네. 에토 다음이 좀 어린 선수지만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즈만. 네. 저는 그리즈만 선수의 경우에는 제가 케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즈만 선수도 가면 갈수록 제 마음 안에서의 평가가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일단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에서도 너무 잘했던 선수였고. 라리가 MV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월드컵도 잘했고. 예, 아틀레티코가 뭐 리그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유럽 대항전에서는 너무도 실망스러웠고 네. 진짜 꼬라 박은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소문이 덜 났지만 그리즈만의 개인 퍼포먼스는 유럽 전체 베스트 11을 꼽더라도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드컵에서도 딱 한 경기에서만 못했어요. 결승 때. 네, 그게 결승전이에요. 네.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캐리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주가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음바페를 다 살려주면서 지루를 살려주면서 프랑스가 가고 있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뭐 점유율 높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리즈만, 음바페, 지루 이 세 명의 엄청난 위력으로 결국은 계속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그만큼 또 뒤에서도 잘해준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공격 전개 과정이나 마무리 과정에 그리즈만이 의존하는 부분이 컸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리즈만이나 지루가 그 결승전에 좀 덜 보이는 상황이 네. 오니까 이제 프랑스가에게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지루 선수는 너무 좀 일찍 빼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도 한 방이 있으니까. 높이도 있고. 네,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그리즈만 선수도 그렇고 케인 선수도 그렇고 예전에 비하면은 평가가 계속 저한테서는 오르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즈만 다음이 다비드 비아 선수. 다비드 비아. 네. 네, 이 선수가 아니었다면 스페인의 영광의 시대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위력적인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비아 선수는 뭐 프리킥도 잘 차고요. 뭐 왼쪽 오른쪽 중앙 뭐 어디다 놔둬도 아주 고퀄리티의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시대를 풍미한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선수들로는 A 플러스가 요렇게. 네. 근데 A 플러스에 있는 선수들은 다 원래 주신 후보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요번 제 티어 메이커에서는 A 플러스 선수의 숫자가 조금 작아요. 그러면 A 플러스에 많이 몰린다는 뜻인데. A 플러스 플러스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고요. 네, 그렇네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많이 A 말씀해주셨죠? 더블 플러스와 A가 숫자가 좀 많고 A 싱글 플러스는 숫자가 좀 적다. 그럼 더블 플러스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 A 더블 플러스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태까지도 물론 안 두려운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러나 제가 말로만 두렵다고 하지 사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제가 자꾸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네, 나오시고. 네, 저에게 준 인상 그리고 저의 또 어떤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기준을 돌리고 돌려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말을 꼭 들으실 필요가 없고 제 말을 꼭 옳다고 여기실 필요도 없고 네. 여러분들 각자가 딱 지니고 계신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이 뭐 진리라고 제가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저의 인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A 더블 플러스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요 말씀을 또 삽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호마리우. 호마리우. 네, 호마리우가 맨 앞입니다. 로베르토 바죠. 로베르토 바조. 티에리 앙리. 티에리 앙리.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네. 벌써 몇몇 선수들 구도가 보이죠? 루이스 수아레스. 루이스 수아레스. 카림 벤제마. 카림 벤제마. 일단 벤제마 수아레스가 밉니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수레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같은데 여기서 수아레스, 벤제마, 레반도프스키로 일단 순서가 정해졌네요. 데니스 베르캄프. 베르캄프, 줄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줄라탄이 그 딜입니다. 네.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스토이치코프, 조지 웨아. 조지 웨아. 리발도 히바우드 선수. 됐습니다. 네. A 플러스가 확실히 길긴 기네요. 일단 뭐 앙리 셰우첸코가 사실 현역 시절에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앙리를 더 높게 보셨어요. 앙리 선수가 네. 툴이 훨씬이라고 말하면은 셰프첸코 선수에게 약간 죄송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앙리 선수가 저는 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앙리 선수는 정말 고점인 상황에서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거의 메시였죠. 본인이 게임 자체를 통제하면서 네. 본인이 직접 또 골도 많이 넣고 물론 그 골의 수준이 메시 선수의 네. 그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의 지배자인 동시에 골 스코어러 역할까지 해줬던 정말 다재다능한.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발이 굉장히 빠르고. 그쵸. 네, 그러면서 유연한 볼을 다루는 기술이 있고 여기에 궤도하는 곳에서 터트리는 슈팅들이 들어가고. 앙리 선수는 고점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발롱도르를 뭐 탔네 안 탔네 뭐 챔피언스리그로 우승을 했네 안 했네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 정말 뛰어난 선수였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재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네. 저에게 준 인상이
그 요즘에 저 이른바 수벤레 선수 네. 저 선수들보다 저는 약간 다른 시대지만 앙리 선수가 종합적으로 저에게는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앙리 선수의 어떤 재능이 확실히 앞서 얘기해 주셨던 수벤 레보다는 좀 더 인상에 다가온 부분이 있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벤 레의 이 평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순서가 가려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는 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세 선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골 스코어러인 건 맞습니다. 독일에서 뭐 게르트 밀러 기록을 비롯해서 기록이란 기록을 정말 많이 갈아치운 선수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역시 또 좀 성적이 특히 유럽에서 아주 안 좋아가지고 조금 묻힌 감은 있지만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본인도 골이 안 들어가던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후반기로 접어든 그럼에도 토탈로 보면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올 시즌에도 여전히 세계 정상권 골잡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라리가에서의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고려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저에게 준 강렬한 인상의 차원에서 이거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세 선수를 비교할 때는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말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어쨌든 그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모드리치 선수를 말씀드릴 네. 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가 뭐 최고점이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저런 퀄리티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는 분명히 꾸준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수를 평가할 때 최고점의 플레이들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어떤 평론가들은 최고점을 가지고 그래도 기준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드리치 같은 케이스는 최고점을 가지고만 이 선수를 얘기하면 조금 이 선수에게 부당해요. 근데 사실은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거든요. 네. 저는 두 선수는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차이는 한 선수는 실제로 발롱도르를 가져갔고 한 선수는 당연히 의당 가져갔어야 될 거를 사실은 정말 이상한 판단에 의해서 아예 상을 못하고 말았는데 2020년죠. 네. 근데 이제 수아레스 벤제마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저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그 정말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골 스코어링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조금 툴이 덜 다양하죠. 네, 툴이 덜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인상도 조금 덜 강렬해요. 그래서 수아레스 벤제마보단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3번으로 밀어놨고. 네, 물론 이제 수아레스 선수 약점이 있어요.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바르셀로나 시절 한 두어 시즌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수아레스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골 기록이 지금도 사실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원정에서 좀 부진한 득점력도 있었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아레스와 더불어 성공한 시즌도 있지만 네. 수아레스의 득점포가 예상만큼 터지지 않아서 바르셀로나가 애먹은 시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수아레스 선수에게는 좀 결점이고 그렇죠. 벤제마 레반도프스키가 계속 잘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수아레스는 왕년의 다이나믹함을 잃어버리면서 네. 팀에 약간 애물단지 내주는 게르그로 전락하고 말았죠. 마이너 커리어가 좀 안 좋았죠. 바르셀로나에서도 네. 그랬고 아틀레티코도 첫 시즌은 잘했지만 이후에는 떨어졌으니까. 첫 시즌에도 사실은 그게 이제 득점 감각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잘 넣어줘서 그런 거지 다이나믹함은 아틀레티코 첫 시즌에도 이미 없어요. 그렇죠. 무릎 부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의 수아레스와 또 그때 그 아틀레티코 우승시킬 때 수아레스 물론 우승시키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공은 세우긴 했지만 그 옛날 수아레스와 그 수아레스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아레스 선수는 역시 리버풀에서의 한 마지막 2시즌 정도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의 앞쪽에 한 3시즌 정도 사실 수아레스는 거기서 평가를 해야 되고 플러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평가를 해야죠. 심지어 자진 퇴장을 당하면서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싸운 선수 아닙니까? 남아공 월드컵 네. 가나전 때. 자진 퇴장 그거는 뭐 자기가 자진해서 퇴장 당하려고 한 거죠. 팔로 이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게 놔두기보다는 그래도 막을 확률이 있는 페널티를 선택하겠다라는 지능적이에요. 지능캐예요. 순간적인 상황 판단을 그렇게 내린 정말 거니까. 지능캐. 그것 때문에 사실은 FIFA가 그 룰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막는 거는 그냥 골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페널티를 다시 차게 하면은 그러면 안 들어간 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진행 중이었던 규정에서 최대한 이 팀의 입장에서 영리한 판단을 했던 게 수아레스니까. 네, 근데 지금도 개정되진 않았어. 그렇죠. 지금도 개정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수아레스 선수는 정말 그 상대 팀이 봤을 때는 악질 중에 악질. 근데 이제 자국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애국자 중에 애국자고 그렇게 충신 볼수 중에 있죠. 충신이고 지능캐 중에 지능캐죠. 네. 네.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이 세 선수가 주는 인상은 수아레스 선수가 고점 기준으로는 가장 다양한 툴과 파괴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던 선수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때 득점력 특히 뭐 2015-16 시즌 전반기, 2014-15 시즌 후반기는 MSN 조합에서도 수아레스의 득점력과 스탯이 가장 뛰어났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벤제마 선수를 평가할 때는요, 네.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는 저점이 좀 낮지 않냐. 그러니까 벤제마 선수가 골이 잘 골을 들어갔던 못 시기 넣을 있죠. 때는 네. 심지어 제가 아래 추가한 이과인 네, 선수에게도 밀릴 적도 그쵸, 있었고, 경쟁하던 시절. 네. 근데 벤제마 선수가 특히 골에서는 좀 밀리는 시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좋았을 때는 골 자체가 두 자릿수 골이 안 되는 막 그런 시즌이 있어요. 벤제마 네. 선수가. 그러니까 저점이 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스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팀의 얼굴 간판이 네. 아니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점이 낮은 시즌들이 있다는 건 전 인정인데 호날두 선수의 너무 보조 역할만 오래 한 거 아니냐. 그럼 보조를 어떻게 저렇게 높은 티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역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냐면 루이스 수아레스와 호날두가 예를 들어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호날두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아레스나 레반도프스키는 호날두 선수를 그 정도로 보좌를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팀은 벤제마, 호날두가 같이 뛸 때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조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호날두 수아레스 조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벤제마가 호날두를 뒷받침해 준 것만큼의 솜씨로 수아레스나 레반도프스키가 호날두를 돕는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는 벤제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오히려 플레이입니다. 트러블이 나면 낫지. 네. 예, 예.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의 되게 다양한 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바로 거니까. 그거예요. 네. 바로. 그러니까 그거를 벤제마처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전 세계에 몇이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활약을 굉장히 긴 시간 잘해줬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는 본인의 득점포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감춰놨던 득점력이 확 터지면서 호날두 떠난 뒤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포는 언제나 벤제마였으니까.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날두님을 보좌할 때나 네. 자기가 왕이 됐을 때나 결국은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기량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벤제마 선수가 또 수아레스 레반도프스키와는 저는 다른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 축구 외적인 이런 사건 일으키고 이런 거 빼고. 그런 건 논의를 해야죠. 제가 또 네. 위대함 그러면은 무슨 범죄마 아니냐 또 그러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외하고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저는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벤레를 받고 네. 질라탄 선수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거든요. 높은 게 아니라 낮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갖고 있는 재능을 봤을 때는 제가 또 그 네. 재능충 아닙니까? 그 재능을 좋아하는 네. 재능의 인상을 많이 받는 질라탄 선수는 아까 아드리아노 선수 말씀드릴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네. 좀 더 할 수 있었다. 아. 만약에 질라탄 선수가 그렇게 장구한 기간 동안 그리고 정말 그 센세이셔널한 또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뭔가 결실로 연결을 시킬 정도의 마지막 순간에 뭔가 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부족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됐더라면 네. A++ 내에서도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것만 됐으면은 호마리우, 바조, 앙리 여기도 잘 모르죠. 질라탄 선수가 그들을 제칠지 재치. 그 사이에 그게 어디 됐더라면. 들어올지.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그 정말 센세이셔널한 어떤 감성적으로만 보면요. 네. 수아레스,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베르캄프보다 질라탄이 더 센세이셔널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수벤레 앙리 이 선수들보다 앞으로 놓기에는 너무 더 껄쩍지근한 그 껄쩍지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라탄 선수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 위치. 저 위치가 된 거죠. 그럼 마지막 S는 역시 호나우두가 되겠네요. 싱글 S입니다. 단독 S. 단독 S입니다. 호나우두 선수도 그런데 이것도 사실 논란거리는 좀 가능해요. 왜냐하면 호나우두 선수 정말 잘했을 때는 PSV 에인트호번, 코파 아메리카, 바르셀로나 그리고 인테르 밀란 부상당하기 전까지 그리고 98년 월드컵 결승전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아드리아누 선수 짧다 얘기를 했지만 호나우두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호나우두 선수는 본인이 원래 가진 재능을
조금 이제 발휘하기 어렵게 된 이제 부상 이후에 그런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골을 많이 넣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골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알고 있는 호나우두의 고점에서의 최장점은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체면 유지를 했다고 할까요? 웬만한 공격수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득점력을 보여줬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전설적인 3샷 3킬 뭐 네.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맨체스터 0203 맨유전 때. 유나이티드와의 네. 대결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호나우두 선수의 전성기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면 7회 정도 했다. 체면 유지 정도 했다. 그 전엔 더 대단했던 예, 선수.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요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드리아누 선수는 그 이후에 체면 유지를 거의 못했잖아요. 그쵸, 완전히 무너졌죠. 예. 예. 근데 호나우두 선수는 고점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유지를 해서 전체 세월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세월을 정상권 선수로는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축구 황제 펠레의 대를 잇는 선수라고 부르던 호나우두의 모습은 사실은 몇 년으로 국한되죠. 예. 그래도 오늘 평가했던 그 선수의 고점과 재능으로 봤을 때 호나우두는 정말 펠레 후계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단독 S티어를 받을 만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마리우, 마지오, 앙리, 수벤레, 베르캄프, 질라탄, 스토이치코프 그 누구도 네.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펠레에 대한 도전자라고 펠레에 대한 계승자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호나우두는 그렇게 불렸던 선수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따로 만약에 우리가 호날두 메시를 이 공격수에서 비교한다고 한다면 호나우두보다는 두 선수 다 위로 갈 수 있는. 메시는 위고요. 네, 메시는 위다. 호날두 선수는 커리어의 위대함과 종합적 견지에서의 티어는 호날두 선수가 호나우두 선수보다 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 공격수로서의 고점의 재능을 묻는다면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가 위죠. 중앙 공격수로서의 네, 고점. 네. 그게 조금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날두 선수와 호나우두 선수의 비교에서는 이른바 그냥 역대 축구 선수를 줄을 세울 때는 호날두 선수가 확연히 호나우두 선수보다는 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 고점에서 갖고 있던 재능만 가지고 비교해라 하면 그 호나우두 선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메시, 뭐 펠레, 마라도나, 요한 크루이프 뭐 이런 선수들 쭉 할 때는 호날두 선수가 분명히 위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그런데 그냥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수 티어 메이커 이거에서는 호나우두 선수를 앞에 놔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예. 중앙 근데 공격수. 어쨌든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어차피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는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안 남아요. 네. 짧아게도 나오지 네. 않습니다.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정도로만 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기대하셨을 중앙 공격수 편 한준희 의원님의 중앙 공격수 티어 메이커를 이렇게 살펴봤고 이후의 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